네, 중요한 건 이전에 썼던 재료를 그대로 쓰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를 추천하자면 인데요. 길이가 충분하고 단단하고 해서 코끝을 높이면서도 구축 현상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장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머스비의 피해 머스성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코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마 구축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구축코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본원의 코 재수술 상담하시는 분들 중 타병원에서 스스로 크고 작은 구축이 와서 다시 수술하고 가신 사례들이 꽤 있긴 합니다. 먼저 원장님, 구축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설명하면 코 안에 넣은 보형물이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몸이 그걸 둘러싸는 피막을 만들게 되는데, 원래 피막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피막이 두꺼워지고 오그라들면서 코 피부까지 잡아당기면 코 모양이 이제 위로 들리거나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이 들어있는데 그 주위가 딱딱해지면서 코가 당겨 올라간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보형물에 반응해서 코 주변 조직이 흉살로 변하면서 마치 수축하는 고무줄처럼 코가 딱딱해지고 짧아지는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구축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 거냐가 또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다행히 발생 빈도는 높진 않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 부작용 확률은 1에서 2%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그런데 염증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구축이 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온 통계 자료는 없는 상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은 확률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축코 원인이 무엇인가요? 구축코가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보형물 주위의 피막이 수축하거나 수술 중 출혈로 혈종이 생겨 세균이 증식하는 경우, 또는 과도한 긴장으로 코끝을 억지로 높여놓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축을 잘 일으키는 재료가 따로 있나요? 많은 분들이 실리콘은 위험하고 고어텍스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실리콘이든 고어텍스든 보형물 종류에 따라 발생 빈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재료 탓만 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자가연골, 자가진피 같은 내 몸 조직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가 조직도 관리가 잘못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재수술이 반복되면 흉터가 쌓여서 구축 위험이 높아지죠. 콧대에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고 보편화된 이유는 모양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제품 종류별로 실리콘 두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코 높이 조절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피부 두께와도 잘 맞고,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제거와 교체가 간편해서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둘 다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끝은 대부분 자가연골을 많이 쓰고 필요한 경우 기직늑연골 또는 자가늑연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축을 막는 방법은 재료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첫째, 수술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실 위생이 철저해야겠죠. 두 번째는 딱 필요한 만큼만 수술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과하게 건드릴 경우에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흉살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확히 박리하기입니다. 정확하게 박리층을 찾아서 수술하면 수술 시에 피도 많이 안 나고, 또한 흉터가 최소화되도록 피부와 연부 조직을 정교하게 다뤄야 합니다. 네 번째, 짧은 시간 정확한 수술인데요. 수술이 길어질수록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지거든요. 수술 시간이 길다고 더 꼼꼼하게 해줄 수 있다? 꼼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짧은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루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부분 구축코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헤비 스모커가 많습니다. 수술하고 실리콘이라는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물 반응이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 수술하신 분들은 담배를 줄이거나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수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구축은 환자 체질보다는 의사의 숙련도, 수술 과정의 섬세함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수술 환경과 환자의 관리까지 잘 맞물려서 좋은 결과가 또 유지도 잘 되겠습니다. 구축코 재수술할 때 추천하시는 재료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건 이전에 썼던 재료를 그대로 쓰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를 추천하자면 자가늑연골인데요. 자가늑연골은 길이가 충분하고 단단하고 해서 코끝을 높이면서도 구축 현상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흡연은 절대 금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고 피부가 개사할 수도 있어요. 술은 그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이 역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술 초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구축을 잘 일으키는 재료가 있다 기보다는 수술법과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코 수술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 환자의 협조적인 관리, 함께 맞물려서 예쁜 코가 오래 갑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예쁜 코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유머스비에피 머스트 성형외과 김종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